아이고 시청자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정민입니다. 예, 자 대한민국 최고의 선교 방송 스픽스에 좋습니다. 네, 좋은 뉴스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 정확한 뉴스 전해드리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최고의 언론 스픽스의 왁자지 걸치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서 들어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 들려주실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자, 전 국방부 대변인이죠. 국방부 대변인의 그 수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분 때는 그런 일 없었어요. 부승찬 전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국방부 기자들이 보통 까칠한 게 아니죠. 예. 또 거의 뭐 밀덕들 수준으로 그 기자들이 포진돼 있어서 웬만큼 잘 모르면은 까이고. 그렇죠. 상당히 그 식은땀이 많이 나요. 온불에서, 네. 온브리핑에서. 예. 기자분들이 너무 날카롭고요. 이 전문 기자분들이 많으셔갖고 그래서 그냥 이번에 홍범도 준비 없이 갔다가 완전 호되게 당한 거 아닙니까? 홍범도 장군님. 자, 그러나 부승찬 때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예, 저는 여러분.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요. 네. 요즘 얼굴 보니까 많이 당하는 얼굴이에요. 얼굴이 안 좋아요. 다음 주에 저 우리 부승찬 대변인 북 콘서트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 제가 살고 있는 용인 수지 저기 예. 남서울 비전교회. 예, 비전교회. 예, 저 동천동이죠. 동천동. 예. 좋은 교회고 목사님도 좋은 분이고. 예. 의협심이 아주 강한 분이고. 예. 남서울 비전교회 다음 주 토요일 예,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오후 3시. 네. 꼭 많은 분들이 와주셔야 하고, 책 제목은 뭡니까? 권력과 안보 개정 정보판인데요. 예. 그 1심에서는 가처분이 인용이 안 됐거든요. 네. 이겼는데 네. 서울 고법에서 졌어요. 이균용 그전 대법원장 후보자. 그분이 이제 그 판결을 했는데. 그 양반이 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일부 인용돼 갖고 6페이지가 삭제된 상태에서 백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군검찰이라든지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네. 그 다음에 반부패 범죄수사대, 그 다음에 이제 방첩사령부, 네. 압수수색까지 해서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담아서 그 소회를 밝혔어요. 아유 다행이다. 나 그럴 줄 알고 1판 때 샀지롱. 아니 개정판이 더 재밌어요. 개정판도 재밌습니다. 그래요? 개정판도 사겠습니다. 네, 부승찬 대변인 다음 토요일 오후 3시에 남서울 비전교회 동천동에 지하철역도 있어요. 부근에. 예, 여러분 많이 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정치학 박사이신 김정욱 박사님 어서 오세요. 예, 오늘 최초로 개신교 방송에서 출연을 하게 됐어요. 스픽스. 예. 네, 너무 영광이고요. 네. 저도 1월 초쯤에 출판 기념회를 하려고. 그러시구나. 근데 오늘 뭐 딱 그 선교 방송에 나오셔서 복장이 거의 목사님 버전이에요. 약간 주님 앞에서 제가 적식을 차려야 되지 않을까 근데 생각이 이게 좀 들어서. 아셔야 될 게 선교 방송은요. 네. 출연료를 받는 게 아니라 출연료를 내야 돼요. 그렇군요. 모르셨죠? 몰랐죠. 카드로도 되니까. 알겠습니다. 예. 카드로 되니까. 5개월 할부 가능합니다. 론으로 해야 예, 되니까. 론으로 하셔도 돼요. 예. 론은 꽤 많이 내야 되는 건데. 자, 그래요. 우리 김종국 박사님 나오셨고요. 자, 그리고 지금 임세은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셔야 되는데, 자, 지금 오시는 중이고, 그래서 그 시간까지의 어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 천예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뭐 그냥 편하게 알아듣기 쉽게 바람잡이로 나왔다 이렇게 해주시면 뭐 충분할 것 같고요. 아니 임세은의 그 지금 땜빵으로 뛰기에는 너무 제가 인간감이 있으신 분이에요. 한 10분간 제가 열심히 뛰기로 하고요. 예. 제 얼굴 보시면 어떻습니까? 좀 제가 한 10년쯤 젊어 보이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저는 필로? 실제로 젊어지지 않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저보고 젊어졌대요. 그게 언론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요. 너무 저기 주변에 그 충성파들이 너무 많으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보고 젊어졌다고 진짜 젊어진 줄 알았는데 야 오늘 대한민국 언론 보니까요. 네. 우리 김건희 여사가 젊어졌다고요. 막 언론했어요. 아니 이런 걸 연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연병. 연병을 떤다고 그러는 건데 아니 영국의 그 데일리 메일은 뭐 말하자면은 일종의 그 썬데이 서울 같은 딴지일보 같은 그런 매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황색 언론에서 김건희 띄웠다고 막 그냥 찬양 기사가 쏟아지는데 이거야말로 꼴불견 아닙니까? 최소한
16개 이상의 언론, 조선비저, 디지털타임스, 한국경제, 매일경제, 매일신문, 이렇게 서울신문, 보여드려야 돼요. 서울경제까지. 이렇게 보여드려요. 야, 대한민국 언론들이 영국 언론이 김건희 여사 외모 패션에 극찬했다고 알고 보니까 그 언론이 소위 말하는 꽝 같은 언론인데 이거를 대한민국 다수의 언론이 인용 보도하면서 김건희 여사 칭송하는데 야, 여념이 없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이 거스르는 외모 놀랍다. 김건희 여사의 놀란 영국, England, surprised at the news of 김건희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배윤경 PD가 스픽스 채널의 커뮤니티에다가요. 저걸 올려놨어요. 그 뭘 올렸냐면 그 김건희 여사가 영국 언론으로부터 10년 젊어 보인다는 기사를 썼는데 한국 언론이 이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이유가 뭐냐? 1번 한국 언론이 오랜만에 진실 보도를 하기 위해서. 2번 한국 언론은 영국 언론을 더 신뢰하기 때문. 3번 도무지 보도할 게 없어 김비아 청가를 불렀다. 이렇게 했는데요. 94%의 지금 투표 참가자들이 3번 도무지 보도할 게 없어서 김건희 어천가를 불렀다라는데 이제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부끄럽습니다. 한국 언론. 아니 이게 그 인용할 가치가 있는 매체는 아닌 것 같아요. 데일리 메일, 뭐 무슨 BBC라든지 이런 데서 했다면 모르겠는데 그 영국에 또 권위 있는 매체가 파이낸셜 타임스죠. 파이낸셜 또 뭐가 있지? 그리고 뭐 가디언 같은 가디언 같은 거. 예. 그런 게 아니라 데일리 메일은 아주 대표적인 황색 매체인데 여기서 김건희 몇 마디 언급했다고. 게다가 칭찬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보면은 뭐 저기 주가 조작 얘기도 나오고요. 표절도 나오고 말이죠. 예.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나왔는데 그거는 깡그리 없애고 외모만 갖고. 서울신문에서 그거를 또 비판적으로 실은 글을 썼다가 그걸 바로 내렸죠. 서울신문이 사주가 누군지 아시죠? 서울신문이 예전에는 정부가 가지고 있고 포스코도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 바뀌었죠. 네. 호반건설이라는 회사의 사주가. 근데 이제 프레스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서울신문 소유여서 호반건설이 인수를 했는데 그걸 좀 팔려고 하나 봐요. 근데 안 팔리면은 이 저 서울신문을 시장에 내놓겠다. 호반건설에서 이런 얘기도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언론 장단한다고 다른 뭐 경제지도 뭐 또 무슨 특수지도 샀다가 다 팔고요. 전자신문. 그렇죠. 지금 이제 와서는 그 건물을 이제 판다 만다 이러니까 애초에 매입한 목적이 뭐였겠습니까? 결국 돈벌이 하려고 했지 무슨 언론 장단이고 시대 정신이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그래서 저는 시작할 때 큰 소리 좀 치고 뭐 사실 쫓겨날 시기인데요. 어찌됐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한국 언론의 이런 보도 태도, 야, 정말 저도 기자 출신으로서 사실 너무 부끄럽고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과장해서 언론이 앞다투어서 보도하고, 최근 들어서 보니까 또 정부기관에서 한국 언론, 다수 언론에 홍보 예산을 엄청 썼더라고요. 아이고, 그렇구나. 우리 같은데 좀 홍보 예산 쓰지. 공 씹은 데 공 나는 겁니다. 저기, 우리 전 대표님, 이 용화대 쪽으로 굉장히 그 레이더가 선명해요. 그 좋은 정보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그 용산 대통령실 그 국정 장악 능력이 있나요? 지금 말 잘 안 듣는 것 같은데. 말 잘 안 듣는다. 그리고 뭐 한동훈 저렇게 이제 하는 게 대통령 동의를 받았다, 김건희 여사 동의를 받았다 이런저런 이야기 있는데요. 제가 확인하는 바로는 결국 독자 노선으로 가기 위해서 스파링을 하고 있다. 한동훈은 언젠가 대통령과 차별화를 해야 본인이 살 수 있고 이미 본인의 욕심은 대통령인데 이걸 윤석열 대통령 그늘 밑에서 하겠느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 있는데요. 이미 일정하게 이탈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은 대통령실이 이제 통제력을 점점 잃고 그 말 있지, 그 말. 곧 이어서 지금 연말 특검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 전에 각종 사건 사고가 이제 내부 제보를 통해서 터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 지금 김건희가 그 한동훈 부인 신은정의 그런 풀 메이크업에 대해서 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는 우리 김영민 이사장님이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데 그것까지는 모른다. 그 정도의 내용을 안다면 제가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거고요. 저도 사실은
뭐 장승철 소장이나 네. 또 서 무슨 변호사라고 네. 제가 가깝게 지내는 분도 있고요. 네. 또 행정실에서 쫓겨난 네. 또 제 친구도 있어가지고요. 네. 이렇게 저렇게 듣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립감이 많이 떨어지고 국정장악력이 떨어졌다. 떨어졌고 그리고 더 큰 것은 집권여당 내부부터 이제 대통령 말 안 듣는다. 그래서 호랑이는 호랑인데 이빨이 좀 빠졌거나 어허. 아니면 점점점 종이 호랑이로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세상 돌아가는 이치는 힘 있을 때 조아리고 힘이 빠지면 그때부터 대들고 그럼. 어느 순간에는 독립해서 각자 도생의 길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용화대에서는 그 김건희 특검안 올라오면 어떻게 한답니까? 뭐 안 받을 수가 없죠. 안 받을 수가 없다. 안 받을 수 없죠. 거부권 행사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국민의힘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받지 말라고 합니까? 받으라고 합니까? 국민의힘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야지. 받고 결별하겠죠. 그것이 사는 길인데 만약 받지 않는다? 그럼 대장동 50억 클럽, 그 다음에 김건희 그 주가 조작. 주가 조작 안 받고 어떻게 합니까? 국민들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국힘이 한통속이 되어서 거절한다, 거부한다? 저 안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요즘 뭐 뜨는 사람 한 사람 있죠. 제가 요새 욕도 많이 들어먹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 같은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받으라고 하겠어요? 받지 말라고 하겠어요? 받으라고 하겠죠. 하더라고요. 자기들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국힘에서 대통령을 배제하고 총선 가는 것이 국힘에 유리하냐? 네. 대통령을 끝까지 안고 가는 것이 유리하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동훈은 그런 대통령을 안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합니까? 버리는 게 유리합니까?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요. 한동훈이 일정한 차별화를 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총선 전략 전술을 어떻게 세우느냐. 이게 중요한 과제로 갈 것이다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그 반윤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윤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통령과 차별화할 것이다. 이거 대비를 해야 되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뭐 시간 많이 주셔서 좀 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오늘 또 여러분 뵀는데 우리 김용민 사장님 항상 응원하고 김종욱, 부성찬, 임재현 네. 정말 대한민국 국회에 가서 네.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어가길 진심으로 홍보드립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게 임세은 대변인 들어올 때 스프라이트도 갖고 들어와요. 예. 화이팅 대단하시네요. 예, 그래요. 예. 아유, 뭐 이렇게 바빠? 뭐 이렇게 바빠, 이렇게. 제가 또 정치 신인이고 또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또 오란 데는 많고 몸은 또 하나고. 그렇지. 네, 그러니까 아니, 현역을 이기기 위해서는 발로 뛰는 수밖에 그저 없다. 한번 물어봅시다. 그 네, 지난주에 뭐 청년들은 뭐 경제는 몰라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그 네. 플래카드. 예. 정확한 그 코멘트는 아닌 것 같은데 뭐 나에게 온 당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 뭐 혼자 있고 싶댔지 뭐 혼자 해달라냐 하여튼 하여튼 청년 비하야. 알고 청년 비하. 싶지도 않게 너무 비하가 조롱과 비하가 섞여 있고 청년들은 굉장히 이기적인 집단이고 나밖에 모르고 그렇지. 정치에도 무관심하고 오직 돈 버는 거 편한 거 하면서 코인이나 하고 하는 그런 조롱이 저는 깔려 있다고 봐요. 그걸 이제 민주연구원이 일단 만들었고 둘이잖아요. 민주연구원장 누굽니까? 정태호 의원이시죠? 여러분들이 검색하면 나오지 않을까 의원이시더라고요. 싶습니다. 그 사람은 저 저는 지역구 네거티브를 어디야? 하지 않겠어요. 지역구가 누구예요? 지역구 어디야? 안녕하세요. 관악의 종달새 관종 임세은입니다. 거기 현역 의원이 하고 있는 우리 민주당이죠? 예, 그렇죠. 예. 누구예요? 민주연구원장. 아니 오자마자 민주연구원장이세요. 아니 그분이 그러니까 누구냐고. 정태호 저는 이렇게 같이 들었는데 이름을. 경선하실 분이 예, 정태호- 그분입니다. 네, 그분이신가요? 그분입니다. 참. 그거 그분인데 어렵게 이름 석자가 어렵게 나오네요. 아니 저는 그냥 네거티브 안 확인되지 하신다니까. 않은 아니 그건 이야기로. 네거티브가 아니죠. 민주연구원이 한 거 맞아. 네, 그렇죠. 본인만 아니라고 그래. 네, 뭐 상대는 네거티브를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청년답게 정정당당하게 전공법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낙선했어요. 아 그렇군요. 필요한 네거티브는 해야 아, 돼요. 그런가요? 아니 뭐 마타도를 퍼뜨리거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잘못한 게 있으면 부족한 게 있으면 질타를 해야지. 더 나은 걸로 해서 국민들에게 점수 따겠다는 게 정치인데. 맞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근데 이번에 다른 건 모르겠고요. 일단은 그 현수막을 나오게 된 배경이 무슨 갤럭시 프로젝트라고 해서 무슨 당을 유닛 정당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발상에서 나온 건데 그게 저는 연관이 안 돼요. 유닛 정당과 갤럭시와 나에게 온당 청년 비하가 어떻게 연결이 되죠? 아니면 청년만 떼겠다는 겁니까? 유닛으로?
그러니까- 아니면 유닛, 뭐 노인, 장년, 청년, 중년 따다다닥 뗀다는 뜻인가? 유닛. 당장 청년들로부터도 반발을 산 거 아니야. 네. 어? 청년들로부터도 반발을 산 거 아니야. 네. 그러면은 청년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면 아 이거 이 간판을 쓰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청년 세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가져온 거, 내가 이해 못하는 거 보니까 이게 바로 청년 문화구나, 앞서가는 거구나. 그래서 그걸 오케이 한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 이후에 물론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잘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실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런 비판이 있으면 그냥 사과하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저희가 청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의도는 그렇지 않았지만 혹시나 오해가 사고 청년들이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깔끔한 거예요. 아 정태호가? 그러니까 누구든 책임자. 예. 그런데 청태호. 그렇죠. 청태호야, 청태호. 그렇죠. 예. 그런데 사과를 하지 않고 유닛이 어떻고 갤럭시가 어떻고 이게 어떤 설명을 이렇게 뒷다는 난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알겠습니다. 예, 이해하신 분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자 그래요. 자 오늘 그 김건희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네. 부승찬 대변인 보시기엔 어떠세요? 그 지금 이런 보도는 물론이고 네. 김건희가 지금 해외에 나가가지고 네. 엉뚱한 걸로 이슈가 되고 화제가 되고 이게 뭐 배경에 어떤 뭐 흑막이 있다고 봐야 되는지. 정치학 박사시기도 하시잖아. 아니 뭐 이쪽 정치는 전공 안 했어요. 저는 그냥 안보 전략, 국제 관계를 전공했지. 국제 관계를 전공했다. 예, 예. 그래서 뭐 9.19라든지 뭐 이런 안보와 관련된 이 지역의 질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설명하는데 이제 상당한 그러니까 무질서를 연구하신 거 아니에요? 무질서를. 네, 그렇죠. 예. 무질서. 무질서 속에 살아남는 법. 네. 그거를 그거를 국민의 이제 과제예요. 예. 예. 지금이 무질서죠. 무질서 이 정부의 특징 아닙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데일리 메일에서 어찌됐든 기사가 나왔잖아요. 근데 또 영국 기사다 보니까 자극적으로 썼어요. 예? 성형 얘기도 쓰고 그 다음에 뭐 비리도 쓰고 의혹도 쓰고. 그렇지. 예. 그래서 컨트로버셜이라는 논쟁적인 그 여사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근데 전부 앞에 것만 땄어요. 이건 뭐냐면 그리고 아니 그 10년은 젊어 보인다라는 그 문구가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에서 받았을 정도로 예? 그게 핫한 이슈입니까? 완전 정상 외교가 이걸로 묻히잖아요. 원래 정상 외교의 성과도 없었지만 이걸로 묻히는 걸로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의 권력이 언론이 사실은 권력 앞에 언론이 쫓잖아요. 결국은 이게 단편적으로 김건희가 대한민국의 권력서열 1위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 말씀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 정치학 박사이신 김종욱 박사께서는 좀 더 새로운 시각에서. 아니, 갑자기 그 김건희가 지금 돌출된 배경에 대해서 김종욱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왜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영국에를 기본적으로 뭐 엑스포, 부산 엑스포. 뭐 안 될 건데 거기 왜 가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안 거죠. 되는 줄 알면서. 실제적으로 기사화시는 내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외유를 자주 나가고 있고 국민 세금을 털어먹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데 그럼 돌아와서 뭐 갖고 올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갖고 올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계속 지금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그 망명생활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엑스포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니 그러니까 망명지 찾는 아니, 거라고요? 대한민국이 아니 망명지. 망명지 같다고. 그러니까 아니, 솔직히 얘기하세요. 망명지를 찾는 것 같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경유하잖아요. 하루 경유해서 나가는 거니까 상식적이지 않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안 하고 있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이동관 효과 같기도 해요. 어찌 보면 이제 집단적 무의식이 아니라 의도적 무의식이다. 이런 기사들을 써내는 건 제가 봐도 이거 엄청난 기사, 이거 창피하잖아요, 기자들이 봐도. 그치. 이런 기사들을 보면. 네. 근데 문제는 이 창피함보다 더 큰 압력이 저 이동관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이동관 작품으로 보시는구나, 이거. 그러니까 이 정도의 압력을 가하니까 이 정도의 압력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창피함은 무릅쓰고라도 제가 볼 때 데스크 입장에서야 야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가 됐겠죠. 전 그래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효과가 결합된 것 같이 보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진짜 이게 지금 여기 모습이 이게 다 기사 난 거잖아요. 너무 창피해요.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에 있는 일간지가
거의 똑같은 내용들을 10살 젊어진 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뭐 대통령 부인이 10살 젊어진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국정에 대해서 비판하고 견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따위 일을 해내고 있는 언론들이 권력을 감시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그냥 방치되고 있는 거죠, 권력은. 그럼 프랑스 대통령 부인 같은 경우는 실제 대통령보다 나이가 한 2배가량 많죠? 한 20살 가까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만약에 프랑스 언론에서 브리짓 마크롱 여사죠. 브리짓 마크롱 여사에 대해서 경악 20살이나 늙어 보여 대통령보다 이러면은 이렇게 언론에서 프랑스에 쓰면은 프랑스는 도대체 언론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만약에 그런 일이 없을 테지만 그러니까 뭐 순방을 다녀보면 저도 예전에 대통령 여사 모시고 많이 다니긴 했었습니다만 물론 순방에서 우리가 성과를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이제 같이 간 기자들에게 홍보도 많이 해요. 우리 예를 들어 여사가 이런 했다. 이거 좀 좋게 써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쨌든 세금을 들여서 간 순방이다 보니 국민께 우리가 이런 거 잘하고 있고 그렇지. 그리고 또 국민께 보여지기를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자랑스러운 국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영부인이 국민 여러분 힘내세요 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간 우리 기자들 풀단 기자들에게 뭐 좀 그러니까 하나의 내용도 이렇게 좀 부풀려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물론 그게 없다고는 말은 못 하는데요. 근데 그게 외모였던 적은 없어요. 예를 들어 무슨 한국어 무슨 경시대 같은 게 있습니다. 외국인 경시대. 거기 가서 실제로 여사가 뭐 심사도 하고 아이들과 시를 읽어주고 막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걸 좀 예쁘게 만듭니다. 예쁘게. 근데 그 정도이지 외모가 어떻고 빛나는 외모고 어려 보이고 내가 무슨 시술 받은 것까지 다 나온다? 이거는 저는 언론을 진짜 황색 언론으로밖에 취급을 안 하는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실에서 우리의 지금 언론을 황색 언론 정도밖에 취급 안 하는 거고 우리 언론도 제대로 됐다면요. 이 기사를 인용할 거면요. 뒤에 나와 있는 게 더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주가 조작, 표절. 주가 조작, 표절, 그다음 매우 문제가 많은 영부인, 게다가 지난번에 영국 갔을 때 조문 안 하고 그냥 갔잖아요. 그 내용까지 나옵니다. 기억력도 좋아요, 이 영국 언론. 그럼 이분에 대한 일련의 일들을 쭉쭉쭉쭉 외국에 보는, 영국에서 보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물론 아름답고 젊어 보인다고는 하지만 논란이 많고 이런 논란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외국 언론조차. 이런 게 내용이 돼서 우리가 영부인에 대한 이런 주가 조작이나 여러 범죄 혐의에 대해 좀 더 심각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 알려야지. 무슨 어려 보이고 뭐하고 무슨 보톡스 필러 만드는 게 그게 대단하게 국격에 중요한 일입니까? 창피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부터 갑자기 번뜩 생각나는 게 네. 이거 한동훈 디스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 장관이 부인 공개했잖아요. 네. 이 기사를 통해서 10살은 더 젊어 보이니까 예를 들면 한동훈 부인을 갖다가 디스하기 위해서 이런 기사를 갖다 뿌렸나?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한동훈 부인 나이가 10살 정도 어리잖아요. 아니 그렇지. 아니 한동훈 부인이 한동훈 부인이 이거 동갑내기니까요. 한살 한동훈 어려요? 장관하고 한 살 한살 어려요. 한 살 어려요? 그러면 저 50대 초반이죠. 74년생인가? 그럼 뭐 어쨌든 여하간. 나이는 물리적 나이로도 어리고. 네. 그러면은 저기 한동훈 마누라가 8살 더 많아 보이는 거네. 그럼. 아니 뭐 비슷해 보이시던데 왜? 아니 근데 저 세간에는 그 외모는 한동훈 부인이 이긴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확 돌았었어요. 실제적으로는 거기서 화가 난다.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성의 외모가 어떻고 좋고 나쁘고를 평가하는 건 전 굉장히 부적절한 일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 문제가 왜 부적절한 것이냐면 더 문제냐면요. 그동안 김건희 여사는 해외 순방만 갔다 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무리를 일으켰지. 갖고 오잖아요. 네. 도대체 왜 갔는지 모르겠다는 근본적인 물음도 있지만 가면은 꼭 사고를 칩니다. 왜 본인이 대통령인 척을 하고 대통령이 아니라 본인 옆에 통역이 앉아 있고 그리고 대통령은 사진은 숨기 무슨 원리를 찾아라처럼 무슨 성렬이 찾기 국민적 게임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번에도 사실 영국 버킹엄 갔었을 때 왜 이렇게 두리번거립니까? 그 궁 처음 봐요. 처음 보겠지만 무슨 관광객 모드로 간 거 아니시잖아요. 옆에 우리나라 국격이라는 게 있고 정상의 부인이라는 그런 의전이 있는데 어떻게 두리번 아이고 신기해라. 와 이건 뭐야? 그리고 심지어 예전에 인도네시아인가요? 거기 갔었을 때도 대통령 뭐 거기 서보세요. 사진 찍어줄게요. 사진 찍어주고. 아니 그 무슨 순방을 관광 모드로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비판에 대해서도 네. 제대로 정상회견을 하고 왔으면 어떻게 이렇게 외모 갖고 얘기하냐라고 우리가 화를 냈을 거예요. 자, 11월 28일에 이제 부산 엑스포 결과가 나오는데 그 일 이후로는 어디 이제 나가기가 좀 면구스럽지 않겠나 하는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김건희가 이제 특검이 거의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지금 왜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한 달 후면은 앞서서 이제 전재환 대표 말씀으로는 이 거부권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 박사님도 그렇게 보세요? 근데 이제 31일 날 처리한다는 얘기가 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달에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예, 30날 보고고요. 12월 1일 날 12월 1일 날 하게 되면 아 그때 저기 특검법을 이번에 다 한다는 거죠. 싹 넘긴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러니까 본회의 합의가 될지 모르겠고 이제 국회의장이 마지막 걸림돌이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예, 김진표 국회의장이 하게 되면 역사적인 이제 특검법이 통과가 되는 상황인데 제 느낌에는 12월 27일을 왜 이준석 전 당대표가 데드라인으로 잡았을까? 전 이것도 하나의 아주 고리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진짜 나가려고 하나? 저는 어차피 이 고리를 통해서 나가지 않고 당의 정권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이런 고리.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해상충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에 대한 특검법을 수용하지 않게 되면 대통령이 자기의 거부권을 가지고 자기의 이해가 충돌하는 부인의 문제를 갖다가 그냥 덮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건 이제 탄핵 사유에 해당되는 그렇죠. 예.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중대한 사건이죠. 그러면 방법은 그거겠죠. 특검법을 수용하되 이것을 무마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죠. 전 그러려면 적어도 권력의 다수의 연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전 그 고리 속에서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이준석이 12월 27일 얘기하지 않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자기한테 선물을 주지 않으면은 그렇죠. 정권을 줘라라고 얘기하겠죠.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지 않으면은 이제 나간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 딱 중간에 딱 그 갖다 놓는 게 이제 한동훈. 내가 한동훈이랑 같이 가면서 당신하고 예를 들면 딜을 할게. 이런 생각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언제나 자기 마음대로 아직 안 되었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국민의힘이 유리한 카드는 결국은 수용하는 거죠. 수용하는 게 국민의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한 카드잖아요. 그리고 특검이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든 총선은 치를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까지 상황을 지켜보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의 특검법을 수용할 만큼 김건희보다 권력이 세느냐. 이거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난 그런 의미에서 네. 거부권 행사한다고 봐요. 저도 안 받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김건희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이나 윤석열이 보여줬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공학적인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뭐 선당후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항상 개인이 먼저였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도 역시 김건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은 특검을 수용하는 거지만 결국은 합리적인 거를 가지고 예측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고, 예, 그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저는 어쩌다 차를 몰고 가다가 이런 상상을 했어요. 어느 날 이제 윤석열이가 네. 나 나갔다 올게. 한번 이제 관저에서 이제 용산으로 이제 출근을 한단 말이죠. 잠시 후 20분 있다가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와서 잡아가? 체포를 합니다. 김건희를. 네. 그 48시간 체포하잖아요. 네. 그 사이에 구속영장 이제 발부를 받으려고 영장을 이제 청구하고 나와 또 워낙 범죄가 아주 악독하니까 네. 악랄하니까 그래서 구속돼. 그래서 10년형을 받아. 네. 그 사이에 언론 노출이 전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계속 나오겠죠. 그리고 대통령 부인인데 그리고 이혼하지 않는 한 그래도 법적으로 대통령 부인의 자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럼 과연 김건희 씨는 감옥에 간다 하면 본인 입은 가만히 있을까요? 이제 그걸 통제할 수 있지. 입을 못 막게. 아니 그 감옥 갔는데 통제 못 합니까? 할 수 아니 있지. 우리 그 김건희 씨 어머니 최은순 씨도 법정 가서 나 약 먹고 죽어버리겠다. 하나님 앞에서 죽겠다라고 하신 분인데 뭐 그 정도 더 이상 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아니 뭐 그렇다 한들 국민들이 김건희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네, 이렇게 네. 포장할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천상 검사다. 범죄, 비리, 난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 마누라라도 감옥에 보낼 수 있다. 이걸 가지고 광팔 까놨어. 저는 없다고. 이게 김건희 왜냐하면- 씨가 약점 너무 자. 많이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존재 이유는 김건희 여사 때문이에요. 그래요?
가스라이팅이 이미 맞아, 다 됐고 맞아. 아, 또 전문가시지 또. 진짜로. 네, 어. 가스라이팅이 됐고 김건희가 무너지는 순간 본인도 무너져요. 아, 그래요? 아니 봐요. 완전 외톨이잖아요. 가족이 없잖아. 오로지 믿는 거는 김건희 여사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무너졌을 때 이게 견딜 수 있는,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심리적 공황으로 올 거단 말이에요. 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이렇게 좀 틀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아,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전혀 그렇게.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행보가- 보고 있잖아요. 예, 지금까지 이번에도. 행보를 보면 음. 저렇게까지 자기 부인을 지킬 수 있을까? 할 정도잖아요. 뭐 양평 고속도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김건희와 이제 관련이 있는데 끝까지 지키잖아요. 그러면 김건희가 무너지는 순간 자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그냥 정말 사소한 모습을 봤을 때도 김건희 여사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이번에도 영국 갔었을 때요. 총리 부부의 공간에 저녁 식사 초대를 받는 자리가 있었어요. 거기 갔는데 집 앞에 떡하니 레드카펫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럼 그거 길 가다가 레드카펫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 기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럼 집 근처에 기자들이 있었으면 통상적으로 아 여기가 총리 공간이구나 당연히 생각하죠 일반인도. 그런데 대통령이 이동을 하면 당연히 저희가 그 점 같은 거 찍어놔요 스티커로.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가서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냥 그대로만 하면 돼요. 아, 대통령은. 대통령 내외분한테 네. 요 스티커 찍은 데만 가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미리 저희가 의전을 쫙 짜놔요. 동선을 시간까지 계산해서. 그래서 거기다 스티커를 똑똑똑똑 찍어놔서 동선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대로 가면 돼요. 그런데 오늘 무슨 생각인지 혼자 또 갔어. 부부 동반인데 이럴 땐 또 혼자 갑니다. 그래서 쭉 가. 그러면 꼭 스티커가 없다 하더라도 레드카펫 있으면 글로 가면 되잖아요. 그렇지. 쓱 지나가요. 어쩌? 그러니까 외국 영국에 있는 기자들이 어디가? 그러니까 영어로 Where is going? Where is going? 막 소리가 나니까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가? 그래서 탁 쳐다봐서 일로 가면 되나? 이러면 기자들한테 물어요. 그리고 쓱 들어갑니다. 이게 저 풍문이 돌았는데 아무것도 못해. 알고 계신 풍문인지 모르겠어. 얼마 전에 이제 윤석열이가 그 대구 칠성시장 갔잖아요. 거기서 대구의 초선 국회의원이 그 이 뭉태기 그 저기 생고기 네, 생고기. 뭉탱이 고기. 뭉태기 고기 그걸 줬나 봐. 또 그냥 또 처먹은 거예요 열심히. 그거 맛있습니다. 그거 맛있대. 이게 보도가 났어 이게 여기까지 보도가 네, 났는데 네, 네. 그 다음이 보도가 안 된 거야. 윤석열이가 탈이 나가지고 대구시청 가가지고 15분 동안에 급동을 쌌다는 거야. 모르는 거야. 인간적이네요. 이 인간적이야. 15분 동안 대구시청. 그래서 아이고 똥 싸는 것까지 뭐라고 써? 아니 급동 쌀 수 있지. 근데 대통령이 이 뭘 잘못 먹어서 급동이라면 이건 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 의사 이거? 불러와야 됩니다. 아니 그런데 그 뭉텅이를 뭉탱이? 아까 뭉탱이를 먹고 뭉탱이로 뭉탱이로 쌌지. 뭐 뭉탱이 먹고. 근데 뭉탱이 그거 있잖아요. 뭉탱이를 준 사람이 대구 지역 초선 국회의원이래. 그 지금 그 사람은 누굴까요? 난리 났겠네. 낙천될까봐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익힌 고기만 드리는 걸로 이렇게 왜 해야지. 생을 먹습니까? 왜 생고기를 먹고. 아주 또 얼마나 소주 생각이 나겠어. 네. 이 먹는 게 유일한 낙인데. 그때 소주는 같이 못 먹었나 보죠? 소주라도 먹었으면 약간 이제 소독되는 반응이 있었을 텐데 그냥 콜라만 드셨나? 대구시청 가서 15분 동안 급동을 쌌다고. 아이고, 야, 나 정말 참. 야 대구시장에서 그 사실 박근혜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네. 박근혜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야! 대구시청 가! 아니 그 어떻게 대통령께서 거기서 이렇게 선물 내려준 그 화장실은 정말 영구보존하게 그렇지. 대통령이 급동 싸신 곳 해가지고, 거기다가. 저희가 너무 웃는 거 아니에요? 해맑은 윤석열이야. 아니 인간적이에요. 예. 정말 인간적이에요. 아이고. 아니, 정말 뭐, 인간적이야. 많이 먹었을 텐데. 많이 먹었을 텐데. 싹 개어내셨겠네요. 예, 그렇죠. 아, 하여튼. 개원한 건 아니고요. 이가 아니구나. 똥꼬에서 아, 나왔어요. 네네네. 똥꼬에서 나왔어요. 잘못 말했습니다. 예.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아니, 근데 나는 이런 거라면은 진짜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면은 윤석열이가
김건희가 어디 가서 한마디 하지 않을까? 야, 사실은 내가 대통령이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미 그러죠. 이미 우리 아시겠지만 7시간 녹취록 때 보면 내가 집권하면 이러고 얘기합니다. 그치. 내가 집권하면.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런 뭐 일종의 하바리? 네. 하여튼 뭐 수족?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 정말 너무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정 곳곳에 이제 개입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어떤 거냐면 대통령의 가장 큰 힘은 정보력이거든요. 진짜. 엄청난 정보가 들어오고 그것도 고급 정보들을 정리해서 오고 그 정보가 어떻게 전달되고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한 라인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정보 라인들을 김건희 씨랑 공유한다. 이건 중대한 문제일 수 있어요.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말 한마디면 정리되는 거거든요. 내가 다 알고 있어라고 얘기했을 때 소위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식적인 절차로 하지 못하는 일들을 만약에 부인이 비공식적인 절차로 그런 정보를 가지고 다양한 방식의 정치력을 발휘한다면 이건 제가 볼 때는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서원 씨 관계를 가지고도 우리가 국정농단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대통령 분이라고 하는 거냐. 아니 김건희가 뭐 한 표라도 얻었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때문에 그냥 결혼했기 때문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밝혀질지 안 밝혀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행보들을 보게 되면 김건희 여사 주변 사람들이 대통령의 정보들을 일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근본적인 고민은 있어요. 그렇다면 정보도 공유하고 그 정보력으로 자신의 권한을 행사했다면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그게 예를 들면 본인의 입으로 만약에 사적으로 나왔다. 제가 볼 때 이거는 그럼 행사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겁니다만 이건 중대한 사태죠. 제가 볼 때는 이런 사태가 실제로 벌어진다면 저는 오히려 그 박근혜 최서원 사건보다 더 심각한 문제. 왜냐하면 부인은 실제로 아무리 권한이 없습니다만 현재적인 권력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거기에 자기의 대통령의 정보까지 결합됐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중대한 사태죠. 제가 볼 때는. 행여나 우리 저 김건희 입에서 내가 사실 대통령이야. 네. 대통령은 나야.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은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국민이 이제 횃불을 들 시점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추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어떤 증거라든지 뭐 이런 것도 없이 추정을 하는 건데 실제 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위에 있다라는 거는 뭐 국민의 한 60%가 아니니까 이제 그 대통령 지지율의 부정적 평가가 그 정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만일 이게 실제로 그런 게 뭐 어떤 뭐 증언을 통해서 나오든 뭘 통해서 나오든 뭐 이런 상황으로 가면 진짜 정말 퇴진과 탄핵이 빨라지겠죠. 그거 보고도 뭐 그냥 가만히 있다면은 그건 진짜 우리 국민들이 네. 뭔가 좀 많이 문제가 있는 거고요. 우리 말하자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존심을 던져버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럴 리는 없을 것이다. 근데 이제 우려스러운 점은 그거죠. 이게 완전 윤석열 정부의 그런 악행들 뭐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받아들이기에는 만성화가 돼 버렸기 때문에 뭐 만일 그런 게 터지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그런 분들 아니에요. 예. 그냥 참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미 정립을 많이 해놨는데 그게 연초부터 너무 세게 정립이 된 거예요. 이미 뭐 민간기에다가 본인 친구 지인 태웠고 뭐 어디 가서 쇼핑하고 이것도 나중 문제지만 천공 개입했고 뭐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이 이게 한 건 한 건이 너무 큰데 계속 정립되니까 저들은 원래 저런 집단인가 하는 그런 역치가 높아졌을 뿐이지 저는 국민들은 다 기억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얼마 전에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엄청 소리 지르면서 화를 낸 소리가 바깥에까지 들렸다. 그 김건희가 윤석열한테? 예. 막 엄청 너무나도 분노 섞인 소리를 질렀고, 뭐 우당탕탕 소리까지 나고. 언제적 얘기야, 그게? 이게 한 몇 주 전, 한 2, 3주 전에 들었던 얘기입니다. 아니, 사실은 저 작년 초쯤에. 들은 얘기입니다. 작년 초쯤에 이제 그 윤석열이하고 그 김건희하고 부부싸움을 요란하게 했고, 뭐 깨지는 소리가 났다, 이런 얘기도 돌았어요.
근데 몇 주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아니. 또 대통령실에서 얘기가 있었다는 그 대통령실 빨의 이야기를 저도 전원으로 들었습니다. 아니 네. 그 들은 얘기를 얘기하는 것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김종대 의원하고 제가 들은 얘기도 문제가 돼요. 아니 검찰에 송치됐잖아요. 네. 우리 봤다고 그랬어? 들었다고 그랬지? 나도 누군가 얘기해 준 걸 들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자, 그러면 저기 우리 방법이 있어. 왜 이렇게 피해가봐? 이 시대 우리가 생존하는 법이 있어요. 네. 자, 따라하세요. 네, 네. 지금까지 농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웃겨보려고 한 이야기였어요. 예, 좋습니다. 네. 깔끔하게 넘어갑니다. 예. 저는 다행히 귀가 없어요. 여러분 아까 윤석열이가 급동 쌌다는 것도 농담이었습니다. 아니 그건 농담이었어요. 농담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 광고 하겠습니다. 자, 술편한 광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은 네. 대구시청 화장실에서 속편한 상태지만 우리는 술편한 상태가 돼야 합니다. 자, 서울대 출신 한의사가 연구를 통해서 엄선된 자료를 환으로 만든 숙취 해소제입니다. 자, 스픽스와 공동으로 제작한 제품입니다. 스틱으로 간편하게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섭취 방법은 술자리 전 한 포, 술자리 후 한 포 더. 자, 술자리 전후 다 놓쳤어도 바로 한 포 드시면 되겠습니다. 숙취 해소가 보통 한 포에 3g인데 요거 한 포에 5g 들어가 있습니다. 5g. 네, 다른 숙취 해소제에 비해서 효과가 큽니다. 본품 한 개당 5포가 들어가 있고요. 보시는 그 박스, 네, 작은 박스에 5포가 들어가 있고요. 오픈 기념으로 할인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본품 두 개를 구매했을 때는 2개 더 증정해 드립니다. 자, 45% 할인된 가격 27,900원에 20포를 드리고 있습니다. 12월 5일까지 진행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술 마시는 분들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요거 필수품이겠네. 요거 연말 12월 5일까지 많이 사두셔가지고.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아니, 아니, 술이 진짜. 술술 넘어가요. 큰일 났어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몸이 망가져, 그래서. 적당히 드시고. 예. 다음날 일찍 일어나지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요. 오, 좋아요. 숙취가 빨리 해소됩니다. 맞아요. 자, 더보기 아래쪽에 더보기 링크 또 혹은 스픽스몰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같이 그 예수 믿는 사람도 술을 안 먹잖아요. 그렇지만 또 이걸 먹으면은 네. 또 뭐가 좋냐면은 이게 또 저거 같은 마카가 들어있다고 그러죠. 그렇지. 피로회복 같은 거. 피로회복. 피로회복. 맞아요. 맞아요. 컨디션 같은 거. 그거 먹는 기분이에요. 예. 자, 여러분들 이거 사실 많이 시중에 파는 그 어떤 숙취 해소제보다 최고입니다. 그래요. 진짜 최고. 최고예요. 그 드신 분들 주당들이 인정하는 술 편한 여러분들 많은 구매 바라겠습니다. 자, 아까 저기 뭐죠? 그 대통령이 뭉탱이 고기 먹고 이거 바로 먹은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가? 아, 장운동도 활발히 하니까 이거는 변비 걸리신 분들. 그래요. 대구시청 화장실. 거기 괜찮나 대구시죠? 예. 자, 더 착한 보험으로 가겠습니다. 저희 스픽스에서 보험 전문 업체, 보험 점검 전문 업체 더 착한 보험을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이름처럼 더 착하게 점검하고 설계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믿을 수 있는 업체입니다. 더 착한 보험을 통해서 보장을 유지하는 쪽으로 리모델링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자동차, 화재, 건강보험 등 모든 보험의 상담이 가능한 더 착한 보험. 저희 스픽스에서 강하게 추천합니다. 문의 전화 1644-1236이고요. 일과 시간 이후에도 010-7612-3303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 문자, 카톡은 또 채널도 포함된 겁니다. 상담 예약은 24시간 가능합니다. 24시간 예약 남겨주시면 연락드린다고 합니다. 필요하다면 전국 어디든지 무료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번 기회에 내 보험, 가족 보험 한 번씩 꼭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내가 조만간 감옥 갈 것 같다. 뭐 그런 분들을 위한 그 위험 대비 보험은 없습니다. 보험을 잘 지켜야지. 뭐 그런 것까지 보험으로 보장해주면 나만 하는 게 없습니다. 더 착한 보험. 그러나 그 나머지 위험은 다 대비해 드립니다. 더 착한 보험으로 연락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광고 끝났나요? 네. 이정섭 검사. 네. 천암백. 와. 사실은 제가 이 천암백의 이야기를 처음 들은 사람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오. 네, MC 장원님하고 저 완전 제가 팬인데. 같이. 아. 네, 그래서 제가 좀
주도적으로 그 내용을 좀 체크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사실 제가 운영하는 김용미 TV에서 최초로 까자니 네. 이 사회적 반향이 없을 것 같아요. 아. 워낙 우리 얘기는 그냥 들은 척도 안 하니까. 아. 그래서 제가 유령 매체에다가 연결을 해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유령 매체에 연결해 드렸는데 네. 증거를 다 이제 빼박 증거를 경찰에다가 냈는데 네. 증발됐네? 왜요? 사라졌어. 휘발됐습니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특활비도 아니고. 인멸인가요? 경찰에다가 냈는데 그 남편 마약 관련해서 냈는데 맞아요. 이 수사가 무마가 됐어. 이정석 검사가 했겠죠. 원본 같은 것도 따로 챙겨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제출하지 그게 말고. 다 제출을 했는데 아이고, 우리 이 검사의 누나가 자꾸 개입을 하더니 네. 이 검사가 개입했는지 아직 뭐 규명되진 않았습니다만은 네, 네. 그래 보여요.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하나의 지시를 묻혀가는 과정인데 와 그 민주당에서 탄핵, 응? 검사 탄핵, 이정섭 탄핵으로 네. 해야 됩니다. 가려는 움직임만 보였는데 이정섭이 배제가 됐어요.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대표 수사에서 완전히 배제가 네. 됐고요. 대전으로 평검사로 내려가 있죠. 네, 대전 고검. 이 지검이 아니라 고검. 네. 지검이 좀 고검보다는 못하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는 지검에서 다 하고 고검은 뭐 거의 그 항고한 거 이거나 처리를 하는데 네. 그 고검 검사들은 할 일이 참 없어요. 네. 예, 할 일이 참 없어. 그래서 아침에 나오면은 조간신문 다 보고 아. 점심 때쯤 되면은 밥 먹고 또 오후에 또 문화일보 오면 또 문화일보 보고. 우리 총리님 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그렇지. 그리고 저 사무실에서 네, 네. 골프채 휘두르고 연습하다가 오후에 스폰서 만나러 나가고 뭐 그런 게 이제 고검 검사들의 스케줄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영화네요, 영화. 네, 영화예요. 영화. 좋은 인생이다. 좋지. 정섭이도 이제 쉴 때가 됐어. 이제 네. 쉴 때가 됐어. 이제 대전 간 건데, 야, 그 이정섭 검사 천암댁 폭로. 네. 이 천암댁이 또 누구냐면은 예전에 그 MBC에서 아나운서 오디션 했었잖아요. 네. 그때 굉장히 그 최종까지 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아. 강미정 아나운서라고. 강미정. 실제로 나중에 OBS 아나운서도 했었고 아, 그래요. 진짜 근데 발음이 정말 정확한 거예요. 딕션이 아나운서. 진짜로. 예. 아나운서니까 똑똑하고요. 예. 똑똑하니까 아나운서를 했겠지.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래서 야, 이 잘못 걸렸구나. 얘들은 정말 아나운서 출신이라고 해서 이제 집안에 들였을 텐데, 네. 야, 정말 정의롭고 똑똑하고 네. 그 의협심 강한, 네. 어? 아, 진짜. 야, 감당 못할 그런 분을 이제 그 가족으로 들여가지고 아, 이번에 제대로 털렸어요. 네. 아, 얼마나 참 통쾌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 같아도 화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좀 확인은 해봐야겠습니다만 자기의 어머니를 폭행을 했어요. 남편이 폭행했다는 거잖아요. 그건 참을 수 없는 그럼 거죠. 그리고 참으면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참을 수가 일이 없죠.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런 거랑 이제 마약 문제니까 또 마약 문제 같은 경우는 아니 한동훈이 맨날 강조했던 게 마약 청정국 왜 주장했던 이런 거 아니 아니었습니까? 이태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깔려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마약 수사한다고 그랬던 한동훈 아닙니까? 네, 그런 내용들을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얘기했는데 수사관이 6명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천암댁 얘기에 강미정 아나운서 말에 의하면 수사관이 6명이 바뀌었다고 얘기하고 증거도 조작될 것 같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증거 조작 얘기가 딱 나오니까 야 갑자기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태블릿. 태블릿 PC. 야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도 사실이겠구나. 그러니까 검찰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온갖 수단들을 다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인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적 목적, 아니 검찰의 이익 이것만 존재하는구나. 야 이거 내버려두면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검사가 대통령이 된 시대에 더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번 사건만큼은 철저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이 밝혀져야지만 왜 우리 국민들이 진짜 검찰 권력을 끝까지 예를 들면 정리를 해야 되는지 개혁을 해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제가 그 처음 강미정 네. 아나운서하고 통화할 때가 제 전화기가 아니라 저 MC 장원 전화기로 했거든요. MC 장원이 통신 기록 조회를 당했대. 어머, 음. MC 장은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글쎄 모르지. 제가 아니 저거 그거는 팬인데. 다 당해요. 아니 다 그거는 왜냐하면 옛날에 기소도 아니 그 고발도 아니, 당했잖아요. 예전에. 제가 그 천공 의혹건으로 해서 어. 저 명예훼손죄로 뭐 이렇게 혐의로 해서 넘어갔을 때도 한두 번 통화한 사람들도 다 통신기록 조회를 다 당했대요. 저한테 연락 온 게 국방부 출입 기자들 다 통신 야. 조회 기록 당해 그거 했고
국회 보좌관들 음. 통신조회 당했고 다 당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그 겸공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저는 이 강미정 아나운서가 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왜 불쌍하냐면 저도 막 천공 의혹 제기하고 압수수색 받고 할 때는 그렇지. 막 누구도 다 도와줄 것 같이 했잖아요. 근데 막상 뭐 법 앞에 서고 조사를 받고 한데 혼자더라고. 그래서 야 그러면서 제 경험에 반추해서 봤을 때 우리 강 아나운서는 얼마나 앞으로 힘들까 그 권력하고 맞서는 게 지금이야 뭐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지만 결국은 검찰에 불려다니고 경찰에 불려다니면서 막상 뭔가 받을 때는 혼자거든요. 아.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변호사조차도 구하기 어려웠었다. 그렇죠. 이미 당한 거죠. 이미 당한 네. 거죠. 그거 갖다가.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실세 중에 실세인 이정석 검사가 이제 고모부, 그 자식들한테는 고모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예. 아무리 떨어지는 낙엽이지만 여전히 이 검사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힘을 말씀은 갖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싫어합니다. 떨어지는 낙엽. 아, 요즘에 낙엽 얘기 많이 나와요. 이준석도 낙엽 줍는다고 얘기하고. 온통 낙엽 특히 얘기야. 젖은 낙엽에 폭발하십니다. 불같이 발을해주세요. 그거는 잘 쓸리지도 않아. 아니 젖은 낙엽은 그건 뭐 명예훼손에 쓸리지도 해당 않아. 안 되는 거죠. 그래요. 아니, 우리는 나뭇잎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아니 이준석 전 당대표가 얘기했다니까요. 낙엽 주겠다고. 뭐 낙엽. 아니 그럼 이낙연 이낙연 대표 아니고요. 아니야 이낙연을 이삭 이제 죽기 뭐 이런 느낌이겠죠. 이삭 죽기. 섭외하는 거예요? 누굴? 신당 창당에 같이 아니 동반- 이낙연 전 당대표는 낙엽이 아니라니까요.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낙엽이라고 말씀하세요. 낙엽 아니라니까 이낙연은 낙엽이 아니에요. 왜 자꾸 낙엽을 연상하게 이낙연을. 낙연이야 낙엽이 아니라. 아 나 참 너. 진짜. 그리고 낙엽은 도움이 안 돼요. 나무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 낙엽은 그냥 이 나무를 위해서 걸음이 될 뿐이에요. 걸음이. 그러니까 낙엽 자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여성들이 특히 이제 구두 신잖아요. 그 보도블록에서 거기에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경우가 낙엽이에요? 있어요. 네, 미끄러워요. 잘못 밟으면. 그럼 낙엽을 욕하겠죠. 조심. 아, 에라 이 낙엽. 에라 이 낙엽. 그러면 도시에서 낙엽을 잘 치워야겠네. 구청에서 요새는 중요하죠. 구청에서 엄청 요새 잘 치우더라고요. 낙엽을. 다행히. 예. 아, 낙엽을. 근데 여전히 살아서 바람에 날려다니던데? 뭐 바람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뭐. 바람을 없앨 수는 없고 참 나와. 바람이 불면 뭐 날리는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낙엽 저기 없앤다고 그 잎에다가 뭐 무슨 본드를 붙일 수도 없고 어떡합니까 그러면. 아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이렇게. 거기 자, 마지막 잎새. 어쨌든 우리 이정석 검사의 그 이 비리를 폭로한 처남댁 강미정 아나운서 참 고난의 길을 자초했는데 네. 우리 시민들이 그분 이름 기억해주고 네, 지켜줘야 끝까지 돼요. 이렇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 분을 기억해야 된다. 음. 김종대, 부승찬, 강미정. 네. 그다음 박정훈이죠. 아 박정훈. 아 이거 박정훈. 맞아. 그건 박정훈. 이분 사라져버렸죠. 저마저도 류사명 류사명. 류사명. 아 맞습니다. 경찰. 기억하실 분 많습니다. 야 네. 뭐냐 이거 지켜야 될 게 너무 많네요. 네. 아니 저희는 권력이 막 극에 달했을 때 네. 그때 이제 권력에 맞서서 네. 당한 케이스고요. 그렇지. 그리고 강미정 아나운서는 제가 봤을 땐 이게 권력이 약간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네. 그 상태라 네. 그나마 저희보다는 아니 견딜 그또 강미정 아나운서가 뭐 잘못한 게 없잖아요. 이 양반은 그러니까요. 피해자죠. 공익 제보자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사람의 통화한 사람을 왜 털어?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 그 이유가 뭐야 도대체? 아니, 그나 좀 납득이 안 가네. 네. 일단 우리 강미정 아나운서가 증언했던 것들을 잠깐 좀 보고 오실까요? 네. 예. 예. 지금 소송 중인 남편이 자격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어요. 그걸 넘어서서 저희 모친에 대한 폭행이 이루어졌고 그것에 대한 사과도 없이 그러니까 이정섭 검사의 아내와 저의 남편이 집에 찾아와서 또 경찰을 불러봐. 또 녹음하고 녹화해. 협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친정 어머니에 대해서도. 바뀌지 않는구나. 바뀌지 않는 이유는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 뒤에 있는 힘을 믿고 그러는 것 같다라는 결론이 올해 2023년 2월 6일에서 7일 넘어가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경찰을 먼저 112 신고해서 불렀어요.
두 분이 먼저 왔고 제가 남편이 약에 취한 동영상과 함께 자료들을 보여줬더니 왜냐하면 저랑 딸은 밖에서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아, 지금 문을 열고 들어가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것 같다는 위험이 감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2명 갖고는 안 되겠다 해서 두 분을 더 불렀어요. 네, 경찰분이 문 두들겼어요. 10분 동안. 예, 그러더니 이제 남편이 나왔죠. 나왔습니다. 이제 약에서 깨는 중이었던 것 같아요. 뭐라 얘기했냐면 본인이 검사를 거부한다. 그럼 저희는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철수해야 됩니다. 하고 갔어요. 아이가 집에 있으니까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거기 딱 이정섭 검사 와이프가 앉아 있는 거죠. 여러 크고 작은 민원들을 그 이정섭 검사님이 해결해 주신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민원을 들어줬으면 안 됐던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고모부의 개입이구나. 큰일 났구나. 확인할 수는 없는데. 없어요. 네, 그냥 정황만 있는 거지. 무척 수척해지셨고요. 네. 어이구 저런 상태까지 가면은 공권력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 강미정 아나운서님 힘내시고. 네. 아니 그 강미정 아나운서하고 통화한 MC 장원 통신 기록은 왜 조회를 해? 강미정이 뭔 잘못을 했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하여간 이런 거에 위축되지 말고요. 네. 이 정권이 갈 때까지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요. 지금 오히려 통화 기록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저기서 저런 정황들이 뭐 경찰한테 전화하고 했다는 정황들이잖아요. 네. 그 이정섭 이 검찰의 통화 기록, 그다음에 그 시아버지 통화 기록, 112 신고했던 그 기록들 분명히 남아 있을 거고, 혹은 그 현장에서 실제 전화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경찰이? 그러면서 철수해 이렇게 얘기했대잖아요. 누구의 전화를 무슨 내용으로 받았는지 이것도 통화 기록 빨리 이걸 검사해야 됩니다. 이걸 빨리 제출하게 해서 이걸 밝혀내야죠. 왜 엉뚱한 MC 장원을 건듭니까? MC 장원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한동훈 장관한테 배웠잖아요. 비밀번호? 아마 아이폰일 거예요. 비밀번호 안 알려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는 모든 것은 한동훈 장관을 통해서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야 될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렇지. 네. 아니 그 여기도 나오잖아요. 또 마약을 하다가도 네,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잡아가. 안 잡아가. 검사도 안 해. 아니 그런데 그러면 무슨 그동안에 연예인들 뭐 지드래곤이나 이성균 씨나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방송에서 다 떠들어대고 검사하고 그렇게 떠들어댔는데 결국은 나와서 음성 나왔잖아요. 뭐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뭐. 털이 너무 적어서. 네. 참나. 그런데 왜 현장범을 안 잡아갑니까? 현장범을. 현행범을. 아이고 진짜 이런 놈들이 지금 집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기가 막히죠. 네. 예. 아까 뭉탱이 얘기했는데 근데 뭐 우리 또 나름대로 스픽스 기자들이 좀 두루두루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뭐 사실무근이다 또 그렇게 얘기한대 여권에서. 아까 얘기했잖아. 농담이라고. 농담이라고 그랬어. 농담이죠. 농담이라고. 이걸 또 가짜 뉴스로 엮기만 해봐라. 근데 고기를 드신 것까지만 사실로 하고. 그건 이제 보고가 됐어 이미. 사실로 아니 하고. 그러면은 대구시청 들어가서 화장실 들어간 15분. CCTV는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공공기관이다 그거 어떻게 보니까. 알아 그걸? 예, 저 홍준표가 개방하겠어? 예. 뭐 아니라고 한다는 여권 쪽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아니라고 우리는 합니다. 끝까지 사실에 책임을 지는 스픽스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두 당사자의 의견들을 다 같이 얘기한 거니까요. 네. 사실 무근도 그렇죠. 있고 뭐 이런 얘기. 그럼 된 농담도 거죠. 있고. 네. 등등. 뭉탱이를 한꺼번에 먹으면은 탈나지. 그게 상식이지. 예. 아니 드셔보셨어요, 뭉탱이? 생고기 등등이 맛있죠. 근데 왜 그게 그런 리 없다. 사실 묵은 줄 알았죠. 맛있게 드셨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맛있게 먹더라도 생고기가 바로바로 나오면 진짜 맛있습니다. 거기다가 소주 한 잔. 그 다음에 제가 도축 즉시. 제가 안 먹고 딱 가져가 술편한 딱 먹으면 도축 즉시. 게임 끝납니다. 그냥.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정권 말기까지 온 것 같아요, 거의. 네, 예, 이 그 분위기고. 정도면 오늘이냐 내일이냐 거의 이 수준까지 지금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여권 쪽에서도요. 지금 이준석이 아니라 윤석열을 손절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한동훈마저도 자기 아내를 또 앞세운 걸 보니까 네. 요거는 이제 좀 차별화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머지않았습니다, 여러분. 머지않았으니까 뭐 이런 권력에 의해서 우리가 탄압받고 또 불이익 당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좀 팝콘 각으로 이 상황을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참에 국민에게 정치가 혐오의 대상이 돼갈 무렵에 새로운 인물들을 대거 국회에 보내서 새 정치를 구현함으로써 윤석열도 날리고 또 그 혁명적인 혁신된 그런
정치 지형을 또 만들고 얼마나 좋습니까? 네. 예, 그래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 의견에 동의하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닌 분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은 본인과 다른 얘기하면은 전체 공산주의 그치. 그리고 싸워라라고 주문하는 그런 대통령은 더 이상 지금 대한민국의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내년 총선의 리트머스 종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를 위반하고 사익을 추구하고 이해충돌이 돼 있고 그리고 권력 말기나 나타날 만한 가족 관련 비리가 권력 초부터 계획이 되었던 이런 정들을 쭉 봤을 때 과연 그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냐 반대하냐가 어떻게 보면 후보의 어떻게 보면 시험 같은 바이든 난리면예처럼 그런 기준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자, 이제 오늘 마무리할까요? 예. 깔끔하게 이렇게 오늘 빨리 끝나는 정리까지 거죠? 했습니다. 예, 저 여러분 뭉텅이 조심하시고 이거 맛있다니까요. 되게 되게 맛있는 건데요. 급동을 부를 수 있습니다. 급동을. 오늘 끝나고 뭉탱이 끝나고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뭉탱이를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정춘숙, 강병원, 정태호. 예, 경쟁자.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자, 우리 부승찬 전 대변인, 네. 그리고 우리 김종국 박사님, 그리고 임세은 소장님 세 분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